여러분은 혹시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특별한 약을 먹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타고난 유전자가 남들과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실제 장수 노인들을 연구한 기록을 살펴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많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은 오히려 평범한 삶을 살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비법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장수 마을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은 화려한 성공보다 꾸준한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유난히 오래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늘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남긴 그 말 속에는 인생의 깊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노인의 말 속에는 인생의 교과서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의 경험이 가장 값진 지혜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100세 노인들의 생활과 조언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현대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특히 장수한 노인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생활 방식과 마음가짐이 수명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장수는 몸 관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건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장수한 노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단단하게 다듬었다고 말합니다. 옛 속담에도 오래 산 사람이 더 멀리 본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는 시간이 쌓이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노인들의 경험은 노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 관계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사실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장수 노인들의 말은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삶의 지침이 됩니다. 프랑스 작가 몽테뉴도 오래 산 사람의 조언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장수 노인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는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100세까지 산 분들이 남긴 삶의 메시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과장된 성공담이 아니라 현실에서 얻어진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세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삶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0세까지 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첫 번째 말은 너무 애쓰지 말고 살아야 오래 산다는 깨달음입니다. 많은 장수 노인들은 젊을 때보다 노년에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여유라고 강조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애씀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특히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건강이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장수 지역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여유로운 생활이 공통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 노인들은 빠르게 살기보다 천천히 사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옛 속담에도 서두르면 늦는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는 삶에서도 속도를 줄여야 오래 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살던 한 100세 노인은 평생 급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이 많아도 서두르지 않고 순서대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느긋해서 답답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항상 건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노인은 급한 마음은 병을 부르는 지름길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철학자 노자도 강물은 천천히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느림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년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마음의 긴장은 혈압과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만성 스트레스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를 오래 품지 않는 태도도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도에 살던 한 장수 노인은 화가 나면 산책을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화를 말로 풀기보다 걸으며 마음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화를 오래 붙잡으면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도 분노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감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다툼을 피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지나친 걱정을 줄이는 습관도 장수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과하면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장수 노인들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흘려보내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옛말에도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해결한다는 속담이 전해집니다. 이 단순한 생각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한 욕심을 줄이는 삶도 장수 노인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태도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 장수 노인은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도 만족은 자연이 주는 가장 큰 부라고 강조했습니다.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울감과 외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장수 노인들은 먼 미래보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보는 시간도 삶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태도가 삶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웃음을 잃지 않는 생활도 장수 노인들의 공통 특징이었습니다. 웃음은 몸의 긴장을 풀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도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노인들은 사소한 일에도 웃으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너무 애쓰지 않고 살아야 오래 산다는 말은 게으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을 조절하며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여유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장수의 비결입니다. 100세까지 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두 번째 말은 몸을 쓰며 살아야 늙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많은 장수 노인들은 쉬는 것보다 움직이는 삶이 건강을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 활동을 의미합니다. 젊을 때처럼 강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몸을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계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 연구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 노인들은 헬스장보다 생활 속 움직임을 유지했습니다. 밭을 가꾸거나 집 주변을 정리하는 활동을 평생 이어갔습니다. 옛 속담에도 움직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는 몸을 계속 사용해야 기능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에 살던 한 100세 노인은 평생 버스를 거의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까운 거리는 반드시 걸어 다니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힘들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는 걷는 것이 가장 쉬운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90이 넘어도 지팡이 없이 걸었다고 전해집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걷기 운동이 심장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하루 일정한 거리 걷는 습관이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철학자 히포크라테스도 걷기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0세 노인들은 운동을 특별한 일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자체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손을 사용하는 활동도 장수 노인들의 공통 특징이었습니다. 바느질이나 글쓰기 같은 활동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는 손과 연결된 활동을 할 때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수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취미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살던 한 장수 할머니는 90이 넘어도 뜨개질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손을 멈추면 마음도 함께 멈추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손과 몸을 동시에 사용하는 생활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습관이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건강에 큰 위험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장수 노인들은 TV를 오래 보지 않고 자주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작은 집안일이라도 스스로 하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장수한 노인들은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삶이 몸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움직일 때 가장 완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100세 노인들은 몸을 쓰는 일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생활도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산책이나 텃밭 가꾸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자연 속 활동은 정신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수 노인들은 실내보다 야외 활동을 선호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근육 감소가 낙상과 질병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장수 노인들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즐기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움직임 자체를 생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몸을 쓰며 살아야 늙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삶을 활기 있게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꾸준한 움직임이 100세 노인들이 남긴 두 번째 장수의 비결입니다. 100세까지 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세 번째 말은 사람과 정을 나누며 살아야 오래 산다는 깨달음입니다. 많은 장수 노인들은 건강보다 관계의 따뜻함이 더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외로움이 몸보다 먼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정신 건강과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옛 속담에도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숨을 쉰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는 관계가 삶의 활력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강원도에 살던 한 100세 노인은 하루라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시장에 나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특별한 대화가 없었지만 항상 웃음이 많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노인은 사람과 웃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100세 노인들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자식과 손주와의 대화가 삶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보다 따뜻한 관심을 유지하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균형이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친구와의 우정도 장수 노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친구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상도에 살던 한 장수 노인은 평생 친구 2명과 매달 식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친구와 웃는 시간이 약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친밀한 관계가 우울증 예방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생활도 장수 노인들의 공통 특징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라도 지역에 살던 한 100세 할아버지는 마을 청소를 평생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도 타인을 돕는 삶은 인간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정을 표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100세 노인들은 감사와 고마움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행동은 관계를 깊게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감사 표현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는 삶의 활력을 줍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장수 노인들의 중요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기억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 노인들은 말수가 줄어들어도 대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또한 웃음과 정이 있는 식사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옛 기록에서도 장수한 가정은 항상 식사 자리가 따뜻했다고 전해집니다. 백세 노인들은 가족과 친구와의 식사를 삶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사람과 정을 나누며 살아야 오래 산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 따뜻한 관계가 백세 노인들이 남긴 마지막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까지 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수는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삶이 건강을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는 습관이 노년의 활력을 만든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정을 나누는 삶이 외로움을 줄이고 수명을 늘린다는 경험도 확인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오랜 삶에서 얻어진 결론이었습니다. 백세 노인들은 성공보다 평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빠르게 사는 살보다 균형 잡힌 삶이 오래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순간은 대부분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과 마음이 편했던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짧아서가 아니라 낭비해서 짧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고 완성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직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앞으로의 노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아끼는 습관을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걱정은 조금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천천히 보내는 생활이 오히려 삶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작은 산책과 가벼운 움직임도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이 마음을 밝히고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수한 노인들은 특별한 비법보다 평범한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인생을 오래 유지하는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보다 앞으로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